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수업 내용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신의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4판의 최신 내용입니다. 책도 이거 뭐 거의 8만 원짜리, 전자책으로 사도 7만 원짜리고 페이지가 한 1,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엄청난 물량을 다 할 수는 없고 총론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류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죠. 만성병.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 1000년 동안은 감염병이 참 인류의 숙제였다면 이제는 또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성 질환, 만성병까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더블 버든이라고 합니다. 이중의 부담이 됐다. 거기다가 초고령 사회의 신경대행성 질환, 감염까지 같이 겹친 데다가 기후변화까지, 기후위기까지,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면서 인류가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하고 격차가 크게 되는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성 질환은 역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각각 만성병별로 중요한 것은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심내혈관, 암, 심내혈관 질환, 당뇨, 호흡기 질환. WHO는 4개 질환을 주요 만성 질환으로 지정을 했고 전체 사망의 81%. 감염은 사실은 사망의 비중은 많이 줄었다, 그죠? 7%니까. 그리고 손상, 교통사고 등이 한 12%.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사망 원인을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만성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WHO의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5분의 4.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 드린 더블 버든, 감염 해결이 안 됐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덮친 격이다.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기본적인 위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뭐 패스트푸드 먹고, 남태평양 국가 가보면은 뭐 비만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만성병, 감염병을 오히려 뭐 감염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국가에서도 이 두 가지가 겹쳤다. 부유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만성병 발생 위험이나 사망 위험이 더 높고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지금 고령층들도 보면은 거의 한 달에 약값 1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잘 없죠. 전립선, 뭐 고혈압, 뭐 우리 장인 장모를 제가 보더라도 알수가 거의 10매달이죠. 거의 지금 뭐 몇 개 과에서 이렇게 약을 받아 보니까 노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지 알았더니 70세 이전에 조기 사망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 지금 건강 수명이 짧은 지역이 60대 초반이라 했죠. 영도구, 서구, 동구, 뭐 그다음에 하위 소득 10%가 역시 건강 수명이 60대 초반이죠.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까지 포함해서 남녀가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 그 이유는 50대가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거의 뭐 사라져 버리니까 뭐 남녀 구분 없이
불건강한 생활 양식이 뭐 원인이긴 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의료 자원은 인력, 시설, 장비, 정보 체계, 뭐 이런 예산, 수도권 위주로 너무 병원이 모여 있다든지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있는 게 해롭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와인 적당한 음주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와인의 특정 성분 때문인데 술이 아직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담배 한 개 피해서 중독이 시작되는데 지나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혈압을 잘 관리하면 10수년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예방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핀란드 북카렐리아 사례를 보면 10만 명당 거의 심내혈관 질환 700명씩 사망하다가 거의 마이너스 80, 90%까지 1970년대 이후로 없앨 수 있다는 걸 인류가 알아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그죠? 심내혈관 질환, 당뇨병의 80%와 암의 한 40% 가까이를 우리 신체 활동과 운동만 열심히 해도 8대 암이 예방되는데 우리 목요일 수업 듣는 분은 알죠? 적각적 효과가 있고 장기적 효과. 적각적 효과, 우울, 불안, 수면, 혈압 저하가 있는 반면에 8대 암이 언젠데 아직도 직장암, 유방암 같은 옛날 20년 전 이야기를 배웠다는 분들이 체육대학 교수라는 분들이 모르면은 안 되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값싸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드물게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위험 요인들, 생활습관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어차피 죽는 인생이다고 하지만은 옛날처럼 환갑 잔치를 하던 시절이냐 팔순 잔치를 하느냐 또는 건강한 노후를 누릴 것이냐 또는 고통스러운 노후를 누릴 것인가. 이번 주에 저희 장인이 드디어 또 4번째 수술에 들어갑니다. 폐암 5.8cm도 잘라냈고 뇌하수체 종양도 1.8cm까지 콧구멍으로 들어가 잘라냈고 전립선 잘라냈고 이번에 드디어 12지 팽대부라고 암필라 파트 거기 조금 볼록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내일이네요. 모레구나. 신동훈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고 4번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장인은 저한테 참 고맙다 하죠. 내가 비록 연식이 오래돼가 고장은 많이 나는데 고장나는 족족 버치니까 삶의 질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만성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를 이제 만성병 시대에 제대로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벗어나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인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됐는데 만성질환에 관한 진실 도서, 팩트를 알려주는 팩트북에서 몇 가지를 따와 봤습니다. 만성질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한 150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내려왔다. 10만 명당 150 감이 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이 10만 명당 강남 상구는 한 3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 부산은 한 400명 되고 이렇게 저 삼복도로변 올라가면 한 7, 800명까지 되는 거죠. 10만 명당 400장이 온다는 말은 사구 해운대 축구처럼 40만 명이 사니까 10만 명당 400장이면은 1년에 40만 인구에 1200장이 들어오는 거잖아. 300일, 365일을 300일로 따지면은 하루에 3, 40이 4명 정도가 장례식장에 장례 치르러 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암이 가장 많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죠? 10만 명당 한 지금 300명 사망하는데 거의 3분의 1이 지금 암이고 나머지가 순환기 질환이 한 90명,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신경계통, 빈혈생식, 어쨌든
주요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겠죠. 꾸준하게 감소되고 있고, 특히 회피, 피할 수 있는 사망은 계속 줄어든다. 치료 가능 사망, 예방 가능한 사망, 막을 수 있는 사망.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사망도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예방관리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암 사망률은 비슷한데 호흡기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OECD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파란색이 OECD고, 아니 비슷하네요, 그죠? 녹색이 우리나라인데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못지않다는 뜻이다, 그죠? 만성질환은 그렇지만 숫자는 지속 증가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57조 원을 썼네요. 2019년 자료에서 57조 원, 5천만 국민 1인당 한 백수십만 원을 쓴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사람이 한 11% 가까이 된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20% 이상인 경우가 아직도, 우리 보통 뭐 큰 병을 입원하면 한 돈 1,000만 원 날아가잖아요. 근데 자기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사람이 한 20% 가까이 되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지금은 뭐 10몇 프로인데 거의 앞으로 3, 40%대로 증가하지 않겠나. 노인 진료비도 뭐 19조 원에서 이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전체 진료비의 상당 부분으로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사망의 3분의 4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서도 뭐 거의 감염성 질환은 10%밖에 안 되지만 비감염성 질환이 거의 80% 가까이인데, 그 중에서 암이 34%, 심뇌혈관 질환이 26%, 당뇨, 호흡기. 구체적으로 따지보면은 1년에 약 8만 명이 암이다, 그죠? 10만 명당 약 153명. 근데 이거는 약간 시골, 농촌까지 들어가서 그렇다, 그죠? 심장 질환이 3만 명, 10만 명당 60명. 뇌혈관 질환이 22,000명, 44%.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은 암, 심뇌혈관 질환 환자만 잘 봐도 8만, 3만, 이게 합하면은 8만, 10만, 한 13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당뇨 사망자가 약 9,000명 정도, 고혈압이 한 6,000명 정도예요.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게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심뇌혈관 질환을 떼놓고 보면은 생활 습관과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심뇌혈관 질환 사망이 연간 약 5만 명, 전체 사망의 20%를 차지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뇌혈관 질환은 줄고 있지만 아직도 OECD 중앙값은 넘어서고 있다. 뇌혈관 질환 사망이 특히 심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좀 후진국경이죠. 순환기 질환 진료비가 약 8조 원으로서 암 진료비보다 진료비는 높다. 왜? 순환기 질환은 좀 오래 가잖아요. 고혈압 뭐 3, 40대 발병하면 죽을 때까지 가니까. 그래서 좀 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OECD 평균에 비하면은 이게 10만 명당 OECD 평균보다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한국 여기다, 그죠? 허혈성 심절환은 아직 적은데 뇌혈관 질환도 OECD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더 줄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죠? 다른 OECD 국가들은 거의 10만 명당 한 뭐 뇌졸중이
거의 한 3, 40명인데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이고 허혈성 심지라는 한국이 아직은 좀 적네요. 야, 핀란드,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워낙 또 육식을 쇠고기를 즐겨 먹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한 뇌혈관질환은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진료비, 암 진료비보다도 더 많이 차지한다. 암 진료비가 만성질환 진료비의 10%인데 순환기계 질환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환, 병이 생기는 경로에서 선행질환이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은 적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즉 고혈압 환자가 지금 24%에서 26%까지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증가했는데 자기가 고혈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70%, 제대로 치료받는 사람이 65%, 조절이 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네요. 아직도. 이게 후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죠? 이상지혈증도 10%가 21%로 늘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60%, 치료도 절반, 조절은 절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 유병률, 이상지혈증은 상당히 빨리 증가한다. 그죠? 전 국민의 한 10%에서 20% 가까이.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뭐 60%밖에 안 되고 혈압도 한 70%는 안 돼. 70%밖에 안 된다. 조절되는 사람도 절반. 이상지혈증 치료하는 사람도 절반. 조절되는 사람은 40%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해서 이 선행질환이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 심뇌혈관질환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생활 습관이 정체되고 있다. 걷기 실천율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그죠? 하루 30분 걷는 사람이 한 45% 되었는데 지금은 40%밖에 안 된다. 물론 이거 지역을 나누면은요. 수도권은 6, 70%고요. 군 지역으로 가면은 2, 30%예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내가 하루 30분 걷는다. 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일할 들어봐. 때 걷는 거 빼고요. 어? 일할 때 걷는 거 빼고요. 일할 때 걷는 거 들어가요. 30분. 통근, 통합, 이동, 가사, 여가, 운동, 직장 다 포함해가지고 하루 30분 걷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역시 우리 목요일 수업생들이 조금 낫네요. 그것도 제가 요새 난리를 쳐가지고 카톡 그룹에 뭐 드디어 이제 계단까지 걷자고 생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대조군으로 계시는 의료 행정은 우리 저 명주 쌤이 그 국가 대한민국 2013년 국가에서 정한 지침서 하나 보내드려야죠. 네,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상당히 자세합니다. 지침서가. 행동 변화의 단계별로 생각도 안 한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시도 중인 사람, 6개월이 안 된 사람, 6개월이 넘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자세해요.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 우리 행정분들한테는 국가 지침서 20몇 페이지짜리를 보내드렸고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일상운동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거의 고문에 가깝게 얼마나 카톡을 보내셨는지 주말까지 그냥 막 안 그렇다가는 무슨 망고의 역적이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 하루 걷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그죠? 흡연율은 남녀를 합해도 좀 줄었어요. 물론 이제 여성은 거의 7%에서 줄지도 늘지도 않아요. 근데 남성 흡연율은 70년대는 80%였어요. 2000년대 들어가 40%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30%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남녀 평균을 했을 때 25%에서 25%까지 내려왔어요. 호흡률도 조금은 줄어요. 근데 여자가 안 줄어요. 도시 술꾼 여자들 했었고 최근에 이제 발암 물질로 IARC에서 규정을 했고 뭐 노화나 이런 거는 적게 음주를 하더라도 다 해롭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5잔, 7잔 남자 여자
낮잔 7잔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으면 고위험원 주고 한 달에 한 번 7잔 낮잔을 먹으면 포금이잖아요. 월 1회. 월간 포금률, 고위험 음주율이 잘 안 줄어든다 그죠? 영양은 좀 심각해요. 영양은 여자들은 보면은 뭐 다이어트 때문인지 비타민 A, C, 칼슘, 칼륨 거의 대부분 철분까지 다 거의 좀 부족해요. 우리 집에 보더라도 우리 처형이 뭐 키가 70인데 몸무게가 지금 얼마더라? 그래도 한 번도 입원 안 했어요. 낳을 때 빼고는. 근데 약간 보기에는 우리 장인같이 복부 비만자가 보기에 입원을 한다고 옆에서 딸이 간호를 했는데 저거 먹고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걱정을 하는데 약간 영양소 면에서는 여성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자라고 해서 특정 성분이 부족한 분이 많고 나트륨을 아직도 과잉 섭취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네요. 모든 연령층에서 나트륨. 그리고 뭐 응급실 도착 시간이 아직도 상당하네요. 그죠? 1시간 미만은 뭐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한두 시간이 넘어야 응급실에 의외로 많지 않다. 그죠? 그리고 개선도 별로 안 되네요. 그죠? 이게 뭐 택시만 타도 오는데 또는 교통수단이 먼 곳이 물론 있긴 있어요. 군 지역이나. 그래도 1시간 이내에 오는 사람이요. 20%밖에 안 된다. 뇌졸중, 심근경색이든 뇌혈관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추이도 그러니까 줄지가 않는다. 그죠?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우리나라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자체가 OECD보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좀 식생활도 문제가 있고 일본 사람은 그래도 뭐 염분도 안 먹고 생선에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일본보다도 더 많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뇌혈관 질환 후유증 사망자가 거의 뭐 줄어들기는 하는데 빠르게 줄어들지가 않고 아직도 거의 7, 8천 명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니까 이거 넘기는 게 되겠네. 예, 그 다음에 당뇨. 당뇨는 요즘 환자 고위험군은 정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 유병률이 보면은 조금 늘어납니다. 남자 한 10% 넘었죠. 남자 10명 중 1명이 넘었고 여자도 거의 8%니까 평균 한 10%. 아까 고혈압이 거의 인구의 4분의 1을 넘었잖아요. 20, 30%인데 거의 대사증후군 빠진 거죠. 순수하게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10%를 넘었는데 추세선을 보면은 증가하고 있죠. 국제 비교를 하면 아직도 높다. 그죠? OECD 평균 10만 명당 1, 20명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25명 가까이. 물론 암에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아까 그 심혈관 질환 8, 90명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당하죠. 당뇨병에는 표준화 사망률이 25명 36개국 중 8위로서 1% 감소했다고 하지만은 추세선이라고 보기에는 긴 추세를 보면은 감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당뇨병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 남자의 거의 41%가 비만이고 여자는 다행히 비만은 남자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안 보인다. 그죠?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래도. 그래서 남녀 평균을 하면은 약 한 34% 정도. 특히 4명 중 1명이 공복 혈당 당뇨병 전 단계이다. 이것도 문제다. 그죠? 비만은 당뇨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위험 요인이지만 3명 중 1명이고 공복 혈당 장애가 4명 중 1명이고
자, 3명 중 1명, 4명 중 1명. 상당히 흔한 현상이 되고 있고, 소아청소년도 한 10% 정도다, 그죠? 10% 정도. 임신 중 당뇨병 진료 환자는 다행히 감소하고 있네. 이거는 이제 산전진찰을 비롯해서 모자복은 산전진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죠? 당뇨병이 없던 사람이 임신 20주 이후에 당뇨병이 처음 진단되는 사례로서 임신 중의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돼서 나중에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높은데 한 7만 명 가까이 되다가 5만 명으로 아마도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물어주는 돈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률이 낮아서 합병증이나 동반질환 관리가 시급하다. 치료율은 6, 70% 되는데, 그죠? 조절률이, 아이고야,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알고 있는 사람이 한 70% 가까이 되고, 치료를 60%가 하는데, 그 중에 절반밖에 조절이 안 되네요. 우리 동서 보니까 참 조절 잘하던데, 그죠? 리버레 7만 원짜리 보름마다 사가지고, 팔에 딱 꼽아가지고, 뭐 거의 한 뭐 반년? 1년 만에 완전 거의 정상으로 체중까지도 뭐 통통하던 사람이 완전 뭐 핏이 완전 살아나는. 근데 이게 국민 전체로 본다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합병증 검사율이 올라오긴 온다, 그죠? 당화일색소 검사. 예전에는 참 이거 참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6, 70%가 80%까지 올라왔네요. 혈당 한번 재는 것보다 3개월 평균치를 알고 있으니까 지질 검사도 거의 70%까지 많이 올라왔다, 그죠? 한 4, 50%에서 70%까지. 안저 검사는 아직도 한 40%가 밖에 안 된다. 안저. 눈 안에 동맥이 이렇게 십자형으로 직접 눈에 보이니까 혈관이 사가 들어가는 혈관 합병증을 찾아내는 중요한 검사인데, 그래서 치료율은 6, 70% 된다지만은 혈당 조절률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합병증도 안저검사가 아직은 44% 정도라서 전반적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당뇨병 유병률도 높은데 이걸로 인해서 당뇨병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절률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상기도는 이제 목구멍이 있는 데고 아래쪽 하기도 질환 사망이 연간 한 7,000명으로서 40살이 넘어가면은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나 이런 게 막혀서 좁아져서 오는 환자가 거의 13% 가까이 되고 성인 남자의 20% 이게 아마 흡연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어린이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5, 7%, 9%, 10%, 6, 7세 아들 거의 중학생이 돼도 2%, 5%, 7%. 야, 이거 참 문제다, 그죠? 노인의 천식도 한 5% 가까이 된다. 아마 뭐 미세먼지 탓도 있을 거고, 대기오염 탓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발명학과의 주요 인자는 흡연율은 감소되고 있는데, 여자가 감소하지 못한다. 그죠? 여성 흡연율은 거의 6%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남자는 쭉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평균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 OECD 평균으로 본다면은 우리 한국은 그래도 뭐 많이 좋아졌네요. OECD 평균보다는 그래도 내려갔다. 네, 70년대 남성 흡연율 80%에 비교하면은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보행이나 신체 활동 쪽으로 가면은 청소년은 10%밖에 안 돼요. 하루 1시간. 중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률. 아까 그리고 성인은 보행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중고강도 유산소 활동은 비참해요. 중강도가 한 20% 안 되고요. 격렬한 활동 75분 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흡연은 좀 그래도 선진국을 닮아갔다면 아직까지 폭음이나 특히 신체 활동 쪽으로 오면은 청소년은 거의 뭐 아동 학대가 아닌가. 전체 아동의 10%만이 1시간을 뛰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머지는 이게 선진국이냐 시일이 걸리겠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3%밖에 안 된다. 만성질환 인지도 중 가장 낮다.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해서 폐기능 검사 시행률이 환자 중에 한 67%, 31%밖에 되지 않고 있다. 고혈압, 당뇨, 이상제혈증은 그래도 유병률 미인지율이 한 3분의 1 정도, 이상제혈증은 4분의 1인데 COPD는 한 97% 가까이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 폐기능 검사 시행률, 그리고 지속 방문하는 환자의 비율, 그리고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외래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관리 수준이 낮다. COPD란 입원율 10만 명당 200명이 입원하고 전식으로는 입원율이 10만 명당 약 90점. 꽤 많네요.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으로 입원을 한다 말은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고 우리 부산광역시 데이터를 내보면 주로 서부산권이 많아요. 동부산 쪽은 아토피 천식, COPD 등등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응급실에 왔어야 관리가 된다는 말은 이게 평상시 관리가 잘 안 되는 뜻이잖아요.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 외래 민감성 질환, 적절한 외래에서 관리로 입원을 예방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천식, 당뇨, 폐쇄성폐 질환인데 이게 OECD 평균에 비해서 높다 그죠? 만성 폐쇄성폐 질환도 그렇고 천식은 많이 높네요. 우리나라가 어린이 이제 노인도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체 사망 1위로서 진료비가 6조 원이 들고 있다. 10만 명당 191명. 여자가 100명이면 거의 2배 가깝네요. 남자가 많은 이유가 이제 폭음도 많고 흡연도 많고 병원은 잘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은 탓도 있죠. 특히 뭐 10세 이하나 40세 이상에서는 1위, 30대에서도 2위, 거의 뭐 1, 2, 3등 안에 암이 다 들어가고 진료비도 2조 원에서 6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죠? 2016년 한 해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가 22만 명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00명이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그죠? 지방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등. 대부분 보니까 좀 고지방 시기와 관련이 있고 자궁경부암은 약간 후진국이라면 자궁체부암이니까 좀 선진국형이다. 그죠? 10만 명당 발생률은 약 200, 거의 300명 가까이 돼서 발생률이다. 그 사망률이 아니고 아까 사망률은 100명이었잖아요. 발생률은 거의 10만 명당 300명 가까이. 그 들고 왔어, 뭐야? 지난번에 안 가도 오늘 15년까지 암 유병자는 161만 명이네요. 사망자가 아니고. 암 환자만 다 모아놓으면은 창원시에 다 갖다 모셔도 안 되겠네요. 암 특별시를. 그러니까 이제 암 유병자가 많아지니까 암 유병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절반 이상이 5년 넘게 생존을 하고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 생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가 암검진 대상인 5대 암의 생존율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네. 그죠? 위, 대장, 간, 유방, 자궁 5대 암 생존율은 선진국보다 많다. 그래서 7대 암 금지, 대한암학회에서는 7대 암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갑상선과
폐암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4대 만성 질환을 살펴봤습니다. 사망 원인에서 압도적으로 80%가 비감염이고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 35%인 암, 그다음에 순환기계, 당뇨, 호흡기 질환을 살펴봤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도 만성질환이 80%를 넘어가고 암 진료비는 환자는 거의 35%인데 진료비는 순환기계가 제일 많네요. 한번 발병하면 오래 가니까 그죠? 암은 아까 5년 생존율을 따지니까 진료비는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고 오히려 순환기계 질환이 진료비가 더 많네요. 추세를 보면은 사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순환기계도 줄어드는데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 대한민국의 만성질환의 현황이 어떠냐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중간 위험 요인으로는 아까 선행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했죠. 혈압혈당, 이상지혈, 과체중 비만 등인데 이 중간 단계 요인을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면은 뭐 식사, 활동, 흡연, 또 뭐 고령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더 크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환경으로 본다면은 우리 첫째 시간에 봤듯이 도시 생활, 그러니까 가공식품, 활동 부족, 고령화, 또 세계화가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가당 옥수수 시럽 같은 당분이 너무 싼데 이게 다국적 기업 등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보급이 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만성질환의 결정 요인이 어떻게 도식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WHO에서 만성질환 관리 전략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취약 집단 등이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앞에 봤다시피 첫째, 만성 장애나 만성질환 조기 사망을 예방을 해서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는 다행히 팩트 시트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수치도 나와 있고 또 이게 이제 저학력, 저소득 또 서울에서 멀수록 많아서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야 된다. 건강수명도 지금 강남 사고하고 서구, 중구, 영도구 열 몇 살이 차이가 나는데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효과가 입증된 검진,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고령 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 보조기구, 집, 건물, 교통수단, 화장실 등등 활동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지지, 글쎄 요게 뭐 최근에 뭐 지역사회 돌봄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그 어디더라 중간 하우스 요양병원에서 집에 가기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중간 하우스를 마련하겠다는 우리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작된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인 장모도 오늘 날짜로 두 분이 확진을 받았어요. 저 센텀시티에 사시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처형은 지금 뭐 두통이 심해가지고 MRI를 찍으러 오늘 우리 신경과에 오니 많이 했고 우리 집 사람은 어찌 됐는지 하여튼 확진은 아닌데 지금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경우에 확진받은 장인 장모를 누가 돌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뭐 일반 의약품도 다행히 일요일 날 좀 갖다 드리긴 했는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 그리고 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주는 것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흡연, 신체 활동, 영양, 식생활, 구강 건강, 심리적인 요인, 알코올, 약물, 치료 수능도. 치료 수능도는 요즘 말로는 이제 치료 충실도라고 부르고 있죠. 얼마나 표준화된 치료를 충실하게 잘 받는가. 그리고 지불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를 개발해서 잘 돌봐주고 지불 비싸지 않으면서 비공식 돌봄 제공자, 공식 돌봄. 사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뭐 대여섯 명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한 무리가 있잖아요. 정신건강, 차별 없는 돌봄 체계. 이아트로제네시스는 또 이렇게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너무 수용 위주로 우리나라가 가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 요양병원 등에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점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age in place, 평소 살던 곳에서 고령 늙어갈 수 있도록 하자. 뉴욕이나 대도시에서 전원주택 단지로 갔다가 결국 평소 살았던 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과연 요양보호사한테만 저렇게 의존을 하고 요양병원 체계로만 가는 것이 맞냐? 또는 아까 중간 홈 같은 독일 같은 나라는 거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아주 낮다고 그러죠. 집에서 웬만한 뭐 장비들 가져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게 조기 예방 부담 줄이고 생애 과정을 통한 보호를 하고 접근 가능하고 지불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우리나라는 참 또 연속성이 참 부족하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 그냥 가면은 끝이잖아요. 주치의가 없는 돌봄이 요양보호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한때 뭐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너무 많다. 60만, 70만.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그보다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가 없어서 60대 말에 간호조무사를 만들었는데 간호조무사가 전국의 의원을 그냥 뭐 다 점령하더니 이제는 뭐 전국의 요양병원은 또 요양보호사가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압축적 근대화, 이런 민주화나 산업화나 이런 건강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10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 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 의료의 철의 상각. 처음에는 접근성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전략해야 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의료질을 높일 것인가. 어저께인가도 보니까 네이버에 뭐 머리 뒤에 욕창이 생긴 할머니 한분 사진이 올라오면서 완전 전 국민들이 그냥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화나요가 뭐 수십만 개가 달려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네 가지를 WHO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좀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를 잘할수록 수가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처방전을 받아가는 약간 기계적인 방식이 되기 쉬워서 이게 이제 책임 의료제라고 부르죠. 주로 미국이나 민간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앞에 주에 뭐 롯데 헬스케어가 7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니 며칠 전에는 또 카카오 헬스케어가 또 생기고 농협 생명에서 저도 뭐 보험료 거래 안 많은데 제한테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있어요. 문자가 수시로 와요. 서울역이나 뭐 김포공항에 내리면 저를 뭐 빅5 병원에 실어다 주겠다고 하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침이 마련된 게 이번 정부를 예상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1차 의료에서 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자, 암 예방 수치 10개 아주 유명하죠. 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피우지 말고
피우지 말고 피우지 말고 피우지 말고 피하기. 피우지 말고 피우지 말고 네? 피하기. 피우지 말고 말고 피하기. 피하기 채소 과일 충분히. 대소과일 충분히 다채롭게 균형 잡기. 다채롭게 균형 잡기. 잡기 짜지 않게 안 탄 거. 짜지 하지 않게 않게 안탄거 고량 음주도 피하기. 고량주도 고량주도 피하기.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땀이 날 날 정도로 정도로 운동하기. 자, 우리 자랑스러운 일상운동, 목요일 수업 듣는 분들. 걷거나 운동하면은 몇 가지 암이 예방됩니까? 팔대암 오, 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다 아는 줄 알아요. 물어보면은, 뭐, 대장암하고 유방암이 아니에요.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 8대암이에요. 혈압은 언제 내려갑니까? 운동하면. 세 글자입니다, 답은. 적각적. 즉각적 제가 방문했던 그 일본 시오다구의 그 보건소 위에 있는 헬스클럽인데 입장할 때 혈압 딱 적고 들어가고 나올 때 혈압을 적게 돼. 독서 카드를 공중에다가 대롱대롱대롱 매달아 놔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나가면서 적어요. 직접 자기 혈압을. 나올 때 얼마쯤 내려갈까요? 10. 예. 대답 누가 했습니까? 이은이요. 이현이. 야, 이현이 별표 하나 줘. 이야, 이거 뭐 목요일 모범생은 어디 가나 모범생이네. 또 별 달았네. 8에서 10 갑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다음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 접종, 안전한 성생활, 그다음에 발암 물질 조기 검진. 자, 이 정도 너무나 상식적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죠? 자, 이것도 참 우리 이제 석사는 알아야 되겠다, 그죠? 1급 발암 물질. 와, 공포의 1급 발암 물질을 우리가 모르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다, 그죠? 알코올. 가공육류가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그때 처음에 이 IARC에서 이거 지정할 때 우리 햄 회사들이 난리 났었죠. 아니 뭐 누구 다 굶어 죽일 일이 있나. 물론 뭐 한 번 먹었다고 그래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일정 량 이상이 들어가면은 간암에도 마찬가지 뭐 이런 염화 비닐도 들어가고요. 환경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다 그죠. 유방암에도 결국 요거 폐경 호르몬제가 한동안 표준 치료였다가 폐지됐죠. 미국 간호사들을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이구야 이거 실험 계속 하다가는 암 환자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추적 널스 스타디를 중단했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표준 치료에서 폐지가 된 거예요. 폐암, 여러 가지 성면, 옛날 세레트 지붕에 있었던 거, 미량이라도 잘못 들어가면은 십수년 후에 무슨 암이 생기죠? 폐암. 폐암 중에서도 성면 때문에 생기는 암의 이름은 선근. 이 워낙 드물어 가지고 중피종이라고 상피 피부는 이 상자를 써가지고 이제 상피 세포에 생기는 상피종인데 이 중피종은 조금 그러니까 뭐 약간 미성숙한 세포가 증식한 거죠. 중피종. 갑상선은 이거 요즘 뭐 우리 어딥니까 저게 일본에 원전 사고 난데 동네 이름 뭐죠? 우리 기장군 주민들도 뭐 이거 겁내 가지고 검진을 하니까 많이 높지는 않더라도 참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죠? 갑상선 여기 여러분 손으로 좀 더 자기 갑상선 한번 짚어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얇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로 쏘이면은 이 민감한 세포에 바로 나타나는 자궁경부암은 이 바이러스 특정 바이러스 종류. 그래서 안전한 성생활, 성상대자의 수가 많을수록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흡연도 들어가네요. 백혈병도 다행히 고압선과 관련이 있냐 없냐 했는데 와, 참 백혈병은 많다, 그죠? 이게 뭐 벤젠 한때 우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으로 쓰다가 그 생활 속에서 거의 추방됐죠. 포르말데이드 뭐 우리 저 뭡니까 세건물 세집증후군. 그래서 뭐 벽지 같은 것들도 바뀌었고 엑스선 감마선에다가 1급 발암물질 겁난다, 그죠? 와, 1급 발암물질이다. 자, 고혈압에는 우리 가이드라인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상당히 160에 100이었다가 140에 90이었다가 130에 80까지도 내려왔고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대사증후군 기준은 더 엄격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1단계냐 뭐 2단계냐 고혈압 단계를 더 세분해서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했고,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고혈압 체중을 줄임으로써 5에서 20이 내려가네요. 와, 그러니까 이거 뭐 핑계 댈 거 없이 우리 표준적인 비만 대사 관리법 250칼로리 덜 먹고 250칼로리 더 운동하면은 일주일에 500g, 한 달에 2kg, 6개월만 노력하면은 10kg를 줄이면은 5에서 20이 줄어드네요. 저도 반성해야 되겠네. 저도 이 키에 중학교 3학년 때 58kg였는데 와, 저도 반성해야 되네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쉬. 대쉬. 줄이면은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 고혈압을 스톱시키는 이 요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중해하고도 비슷한데 과일 채소가 풍부하고 포화지방, 총지방이 적으니까 지중해 식품 뭐 올리브 뭐 먹고 조금 더 복잡한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죠?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 스톱 하이퍼텐션을 통해서 8에서 15, 소금 섭취를 줄여서 2에서 8, 빠르게 걷기와 유산소 운동 30분을 해서 4에서 9, 절주 하루 2잔, 1잔 해서 2에서 4. 그래서 이 조치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혈압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온 거다, 그죠? 야채, 과일이 들어간 거는 칼륨 때문이죠, 그죠? 칼륨, 술, 담배에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다, 그죠? 요거는 약간 지나치게 단순화 해놨다, 그죠? 이거는 이걸 그림으로 만들었네요. 5에서 20, 8에서 14, 2에서 8. 정확한 그림이네요. 4에서 9, 2에서 4. 고혈압으로 심장병 사망률은 사망 위험은 2배, 전 단계에서 2배, 4배, 8개까지 증가할 수 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아까 우리 OECD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확실한 것이 흡연, 신체활동, 식이,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심장질환, 경동맥. 경동맥 협착은 그죠? 여기다가 초음파를 갖다 대면은 보이죠. 그 다음에 동맥류, 꽈리죠. 한국말로 꽈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적으로 꽈리가 이거 보인다, 그죠? 이건 아니다.
요거다 요거 그죠? 꽈리가 생겨 있다든지 폐경 후 호르몬 치료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되기 전에 대사증후군이 뭐 서울 시민의 한 30%가 이완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질환 진단 기준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죠? 130에 85, 140에 90이 전 단계였는데 여기서는 130에 85. 공부 혈당 100입니다. 제 의과대학 될 때 당뇨병 진단 기준 140이었어요. 그 뒤에 126으로 내려왔는데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서는 100으로 내려왔고 요즘은 그냥 공복 혈당 수치를 통해서 이제 그냥 커브를 보거나 헤모글로빈 A1C를 보는 거죠.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 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다 그죠? 대사증후군은 뿌리가 있다. 생활 습관이라는 뿌리가 있고 안 좋은 합병증이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를 칠 수가 있다. 그 가지가 바로 이런 검사를 함으로써 예전에 제가 보건교육 때 많이 써먹었던 매일 뿌리 뽑자. 매년 가지 치자. 수시로 열매 따자. 그래가지고 이거 특허도 낼라 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매일 그래서 5뿌리, 5가지, 5열매, 5, 5, 5, 5, 데리콜이 아닙니다. 5, 5, 5 뿌리 뽑고 가지 치고 열매 따자. 5, 5, 5 그래가지고 예전에 동작까지 만들고 특허도 내려고 했는데 유명한 그림이죠. 일본에서는 국가정책으로 지금 10년 넘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메타볼릭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기준 공복혈당 126 또는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말 그대로 혈색소 P1cc당 적혈구가 300만 개가 있는데 그 적혈구에 당이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도넛으로 치면 설탕이 발린 6.5% 100개 중에 적혈구 100개 중에 6.5%가 코팅이 되어 있다는 말은 혈당 수준이 오버됐다는 뜻이다. 또는 75g의 설탕물을 마시고 200이 넘어간다. 또는 설탕물 안 먹어도 정상에 있다. 200이 넘어가면서 소변이 많이 나오고 뭘 많이 마시고 체중이 감소되는. 당뇨병 전 단계는 이거보다 더 까다롭다 그죠? 그래서 200이 아니라 140에서 그리고 이럴 시간에 정화혈색소 고맙습니다. 누가 음악도 틀어주세요. 빨리 맞춰라는 뜻이다 그죠? 다 해갑니다. 자, 세 번째 손상이 있습니다. 손상 급성 감염병은 아닌데 손상하면은 또 유명한 이런 모델이 있죠. 그래서 이 손상 인줄입니다. 인줄이 이게 좀 유명한 하인리의 법칙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망이나 입원으로 드러나고 응급실로 오는데 사실은 가벼운 환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원인 통계 조사에 잡히는 거, 입원 기록에서 잡히는 거, 응급실 기록에서 잡히는 거, 그리고 이제 외래의 상병명으로 잡히는 게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제인 이 자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은 아주 심각하죠. 여기 나와 있죠. 10만 명당 남아공 사람은 1명 죽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줄었네요. 한때 30명 가까이 올라갔다가 줄었다 해도 아직도 24명이에요.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냐?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동네. 왜 우리나라는 남아공에 수십 배가 죽는가? 터키, 그리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죠? 그래서 이 손상을 살펴보면은 전체 손상은 그래도 조금 줄어드는데 교통사고도 안 줄어들고 그 외 사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만성질환에 대해서
좀 주마간상격으로 WHO의 10대 진실, 그리고 4가지 관리 방법, 그리고 4대 만성질환의 어떤 역학적 특성을 쭉 살펴봤습니다. 진료비 증가하고 있고, 또 신경 대행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진료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최신판 4판의 11장에 나와 있는 질환 역학에 대한 서론을 쭉 살펴봤고, 요 뒤로는 이제 전부 각각의 질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역학적 특성, 관리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특히 우리 의료행정 쪽에서는 이쪽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 최신 자료와 논문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지금 김문정 쌤 왔어요. 최인진 쌤은 아까 왔고, 박시연 쌤 왔어요. 이유진 쌤 오셨구나.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제가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질환별로 우리 주로 우리 보건병원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각 질환별로 최신 현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8대 질환, 8대 요인, 감염 역학과 관리 6단계 탈출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만성병은 사실은 역학이라는 게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감염병처럼 6단계 기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거미줄 모형,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나마 아까 있었던 게 근접 원인, 중간 원인, 원인 원인, 그게 거의 유일한 모형인데, 그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그래도 관리를 잘 하니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의과대학 수업을 하고 내일 오전에도 의과대학 수업을 하면 특징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강의자가 섬찟할 정도의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등등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만성질환 여기까지 해서 서론적인 내용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쭉 강론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레포트를 낼 생각인데, 만성질환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 만성질환의 어떤 원인, 역학, 치료, 관리 방법까지 세계를 현재로서는 그런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질병관리학 배우시고 기말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의료행정에 대조군 되시는 분들, 의료행정에 대조군 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학기에 금요일 날 실기 과정 이런 거 혹시 개설을 하면은 우선권도 드리겠고, 또 명주 쌤이 좀 관리를 좀 해주세요. 대조군이라고 그냥 방치만 할 게 아니라 그 국가 지침이라고 만들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해설을 하려면은 한 1시간 정도 그냥 말로 해설을 하면 쉬운데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가 지침을, 그런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덜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있는 것을 좌식 행동이라 하는데, 좌식 행동은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독립적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강도 유산소 활동도 많이 하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을 거기다가 우리 청소년, 성인과 노인별로 쭉 써놓은 거라서 읽어보시고 모르면은 또 질문도 카톡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말에 저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